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하프문 베어 크로스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프문 베어 크로스백은 두 가지의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으며 이번 영상은 라지 사이즈의 제작 영상입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작이 들어가기에 앞서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안쪽 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같이 놓고 비교하면 더욱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가죽에 붙이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 겉면에 붙여서 사용하면 제작 동영상을 보면서 바느질하기가 편리합니다. 스티커는 가죽에 너무 오래 붙여놓으면 가죽에 자국이 남을 수 있으니 제작 후 바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가죽 2개를 1번 가죽의 겉면 위에 올려주세요. 2번 가죽의 둘레 한 바퀴를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10배인 40cm로 2개를 잘라주면 됩니다. 2번 가죽에는 검정색 실을 사용해주세요. 눈과 입을 바느질하는 실의 색상이 모두 다릅니다. 미리 바느질해 놓은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눈은 검정색 실을 사용하고 입은 아이보리색 실을 사용하였습니다. 몸판은 연갈색 실을 사용합니다. 가죽과 동일한 색상의 실을 사용해주세요. 우리는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줍니다. 실의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 보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통과하고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대로 당기면 매듭 지어집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 가죽의 겉면에 붙여둔 스티커를 제거하고 1번 가죽 겉면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2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동일한 힘으로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포니 없이 바늘 2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처음 바느질을 시작했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습니다.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실을 당기고 쪽가위로 실을 바짝 잘라주세요.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순간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얇게 덧발라주세요. 쪽가위 뒤쪽으로 눌러 실을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가죽의 겉면에도 겹친 실과 자른 구멍에 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머지 2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실 길이는 동일하게 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3번 가죽과 4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4번 가죽 위에 3번 가죽을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바느질하기 전에 스티커를 제거해주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먼저 맞추고 1번 가죽 겉면 위에 올려서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같이 맞춰줍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5배인 8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아이보리색 실을 사용해주세요. 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코 부분이 위로 향하게 놓아줍니다.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세요. 가죽 3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몇 단 바느질에서 바느질 구멍이 고정이 되면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어서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가죽을 뒤집어 주세요. 5번 가죽과 안쪽 면을 서로 맞붙이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이 둘레를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4배인 13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실 색상은 연갈색으로 준비해주세요. 5번 가죽 첫 번째 구멍과 마지막 구멍에서는 위로 매듭 지어줄 겁니다. 바늘로 1번 가죽 첫 번째 구멍만 단독으로 먼저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두 번째 구멍을 통과해서 올려줄 때 5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 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위로 매듭 지어졌습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5번 가죽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1번 가죽 마지막 구멍까지 한 땀을 더 바느질해서 매듭 지어줍니다.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아래 실을 한쪽 면으로 빼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자르고 순간접착제로 겹친 실과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7번 가죽의 아래 부분을 서로 겹쳐서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7배인 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6번 가죽과 가방끈을 준비해주세요. 가죽끈에 사각링에 6번 가죽을 끼우고 반으로 접어서 7번 가죽 위에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6배인 7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가방끈에 사각링에 6번 가죽을 끼우고 가죽의 안쪽 면이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가방끈의 안쪽 면을 7번 가죽의 겉면에 맞붙도록 붙이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가죽끈의 겉면이 위로 보이도록 놓아주세요. 몇 단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사각링과 붙는 바느질 구멍은 다른 부분보다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나머지 한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줍니다. 가방끈에 사각링에 6번 가죽을 끼우고 가죽의 안쪽 면이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서 7번 가죽에 올리고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7번 가죽과 1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이 둘레를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4배 반인 170cm로 두 개를 잘라주면 됩니다. 바느질하기 전에 가방끈의 방향을 확인해주세요. 가방끈의 좌우가 고정되어 있어서 가방을 오른쪽으로 맨다면 짧은 끈을 왼쪽에 놓아주고 가방을 왼쪽으로 맨다면 짧은 끈을 오른쪽으로 놓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7번 가죽의 방향을 정하고 바느질해주세요. 저희는 짧은 끈을 왼쪽에 놓고 바느질하겠습니다. 1번 가죽의 큰 구멍과 7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맞춰줍니다. 첫 번째 구멍과 마지막 구멍에서는 위로 매듭 지어줄 겁니다. 두 가죽의 안쪽 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7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할 겁니다. 바늘로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만 단독으로 먼저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로 두 번째 구멍을 통과할 때 7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서 바느질해 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실이 엉키지 않도록 잘 정리하면서 바느질해 주세요. 첫 번째 구멍 위로 매듭 지어졌습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 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줍니다. 실이 길어서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하고 1번 가죽의 가운데 큰 구멍과 7번 가죽의 겹쳐진 구멍을 맞추고 바느질을 이어가면 됩니다. 라운드 부분에서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주세요. 직선 부분보다 실을 잘 당겨주면서 바느질해야 가방의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에서 위로 매듭 짓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다음은 8번 가죽과 7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 할 겁니다. 7번 가죽 위에 8번 가죽을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바느질할 실 길이는 전과 동일하게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4배 반인 17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위에 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한 번 더 매듭 지어줍니다.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 아래로 빼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서 위로 2번 매듭 지어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두 가죽을 바느질할 때는 8번 가죽이 7번 가죽 위에 올라오도록 놓고 바느질해야 합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에서도 처음처럼 위로 2번 매듭 지어줘야 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 아래로 빼줍니다. 위에 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양쪽 실을 당겨서 위로 2번 매듭 지어줬습니다.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쪽가 위로 실을 잘라주세요. 순간적 착제를 겹친 실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가방의 뚜껑을 닫아주면 가방의 조립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방끈의 사각 버클을 이용해서 본인에게 맞는 길이로 조절하고 양쪽에 가방끈을 연결해줍니다. 두 개의 가죽고리에 남은 가방끈의 끝을 끼워서 고정하면 하프문 베어 크로스백은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